네, 이어서 오면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면 제목은요. 미국 M7 비켜 질주하는 중국 펫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M7이 뭐고 펫4가 뭔지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겠는데요. 일단 기사를 읽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중국의 펫4가 미국 M7을 제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펫4가 미국 M7의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고 있다. 이렇게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전했다고 합니다. 중국 주요 테크 기업들의 약진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펫4가 아마 중국 주요 테크 기업들이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약진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약진은요. 빠르게 발전하거나 진보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뛸 약자에 나아갈 진자를 써요. 그래서 빨리 뛴다.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문단에 바로 펫4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바이두 등 신흥 펫4 기업들이 주가가 치솟고 있는데 미국의 M7 기업들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픽 일러스트 한번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여기서 뭐 텐센트라든지 바이두랑 알리바바 그리고 이거는 샤오미 이 네 기업의 로고 애들이에요. 이 네 개의 기업들을 F4, 펫4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가는 오르고 주가가 오를 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M7 기업들 여기 여러분들 익숙하신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런 M7 기업들은 주가가 내리고 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파란색이죠. 네, 이렇게 그림만 봐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M7 기업은 미국의 7대 기술 기업인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냐? 1월에 딥시크 쇼크가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어린이 조선일보에서 여러 번 봤을 텐데 딥시크가 뭐 챗GPT의 성능을 능가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졌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다 해서 딥시크 쇼크라고 하는데요. 그 딥시크 쇼크 이후에 펫4 등 중국 기술 기업을 향한 글로벌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과거처럼 독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중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딥시크 같은 이제 인공지능도 중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중국 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기업한테 빌려주잖아요. 그거를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한테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미국은 뭔가 이제 좀 위험해진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면 미국이 옛날만큼 뭔가 그 기세를 이어가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뭐 성장을 다 했다고 봐도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과거처럼 독주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사람들이 하면서 희비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독주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독주는요. 홀로 독에 달릴 주자입니다. 그래서 독주, 홀로 달리다. 그래서 아주 빠른 사람들이 달리기를 할 때 2, 3, 4등을 다 따돌리면서 혼자 1등의 지위를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독주라고 합니다. 다른 경쟁 상대를 뒤로 떼어놓고 혼자서 앞서 나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독주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겠죠. 네, 중국 정부는요,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첨단 분야에서 강국이 돼야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중국 테크 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죠.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2025년 현재 중국은요, 자율주행과 안면인식, 보안기술 등 AI 핵심 분야에서 미국과 격차를 거의 없앴거나 일부 추월하는 성과를 벌써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독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한테 정부가 계속 투자를 해주고 인재들을 계속 키우기도 하고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학의 학과들한테도 학과에 계속 지원도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의대에 인재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분야에 좀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좀 진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 분야에서 AI 핵심 분야에서 미국과 격차를 없애거나 추월했다. 이렇게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배경에는요. 미국을 추월하게 된 다른 배경에는 자국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 이렇게 기사는 써져 있죠. 자국이 뭐죠? 자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딥시크 이후에 중국의 첨단 기술력이 미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올라오면서요. 중국 기업이죠.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들은 계속 생성형 AI 모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딥시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를 잘 끊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김연아가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나라의 금메달 키즈들이 꿈을 품었듯이 딥시크가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니까 중국 기업들이 와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인공지능 개발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자사 AI 모델을 발표하면서 자사는 뭐죠? 자기 회사예요. 네, 자기 회사에서 만든 AI 모델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발표할 때 오픈 AI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오픈 AI는 뭐죠? 미국의 챗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오픈 AI랑 자사의 그 AI 모델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딥시크 그리고 다른 중국 기업들의 AI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딥시크보다 이런 걸 잘하고 자국 기업들의 다른 AI 모델보다도 이걸 잘해. 이렇게 AI 모델을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딥시크 쇼크 이후에 중국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자국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내부 경쟁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은 미국 챗GPT보다 중국의 인공지능을 쓰고 싶겠죠. 왜냐하면 중국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더 많을 거고 대답해주는 것도 중국과 좀 밀접한 정보들이 더 많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부 경쟁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딥시크보다 우리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테크업계 관계자는요. 딥시크도 중국의 수많은 AI 스타트업과의 경쟁에 승리하면서 글로벌 무대에 등장했다. 그래서 중국의 1등 기업과 기술이 세계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1등을 하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중국이랑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우리 학교에서 1등을 하면 전국 1등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제가 어떻게 1등을 했는지 분석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기사는 모두 같이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1번 문제. 2025년 중국이 미국과 격차를 거의 없앴거나 추월한 AI 핵심 분야를 기사에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디 나와 있었죠? 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 중국 그런 테크 기업들한테 대대적인 지원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5년 현재 중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안면인식, 보안기술 등 AI 핵심 분야에서 추월하거나 격차를 없앴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안면인식, 보안기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배경은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자국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쓰시려면 여기까지만 써주셔도 되고요. 좀 더 자세히 써시려면 자사 AI 모델을 중국 AI 기업들이 발표할 때 딥시크를 비롯한 자국 기업들의 AI 모델과 성능을 비교한다. 이렇게 좀 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1등 기업과 기술이 세계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돼서 이렇게 자국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을 한다. 이렇게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에 대한 답 써보시면 되겠는데
네, 중국 정부는 왜 AI와 첨단 기술 분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AI 분야가 유망하기도 하지만 좀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네, 먼저요,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은요, 지금 계속해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너도 나도 이제 세계 1등이 되겠다. 그래서 세계를 휘어잡는 나라가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계속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금도 계속 뉴스에서 관세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또 보복 관세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관세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관세가 중국 물건에 붙으면 어떻게 되죠? 중국 물건이 비싸지게 되면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중국 물건을 잘 안 사게 될 거예요. AI 그런 기술도 마찬가지겠죠. AI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고 미국은 중국한테 인공지능 분야에 중국 기업 20여 곳을요, 무더기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하고 이렇게 좀 협력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추가하기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힘을 키워야겠다 이러면서 중국이 AI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좀 노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됐겠죠. 네, 이런 외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사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서 더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관련 기사 QR로 찍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기사인데 이 해설 강의를 듣고 이 관련 기사를 보시면 더 쉽게 쏙쏙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오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